네, 어벤져 전략회의 5월 12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. 22일간의 선거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이 사전 투표일을 생각하면 뭐 사실 선거 운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제가 이제 방송국에 들려서 이제 제 분장을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위원님은 이번에 투표하실 거예요? 라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오늘 뭐 전화도 오시고 이런 하면서 투표를 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참 투표라는 게 그렇습니다. 뭔가 적극적으로 이 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근데 이번에 짜여진 이 선거 대진표를 보면 참 많은 분들께서 참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탄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저 지원님은 투표하실 거예요? 아이고 왜 그 비밀 투표의 원칙 모르세요? 아, 네. 나중에 제가 확인합니다. 네. 네. 음. 우리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주변에서 투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많아요? 안 하시겠다는 분이 많아요? 하고 비밀 투표의 원칙을 이번 선거의 구도가 참 뭐 애초에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었는데다가 더군다나 보수를 지지하는 층에서 굉장히 의욕이 상실되는 여러 여건들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. 참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적극적 이익이 네. 더 크다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그렇게 믿습니다. 네, 어쨌거나 뭐 한번 보시죠. 이제 투표 이제 진행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보고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건 참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지경으로 선거판을 만들었을까라는 참 우려가 크고요. 더군다나 오늘 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뭐 정말 옷이라든지 모든 이 선거운동차에 랩핑 다 해서 그냥 일제히 선거운동에 딱 들어가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에 아마 어디 가락시장인가요? 갔던 네. 김문수 후보 보면 옷이 이 번호를 인쇄된 게 없어갖고 네. 그냥 빨간 점퍼를 입고 갔더라고요. 땅 네. 비대위원장도 그렇고. 야, 참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정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참 이렇게 선거 준비가 안 돼 있는 정당이 또 국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이 표를 달라고 할지.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 제목에 보면 무슨 낯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건지 좀 국민의힘이 이제 대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참 선거운동도 초라해 보이고 참 출발부터 힘이 빠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선거 관련된 사안들은 조금 이따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속보 몇 개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조금 전에 선고받았습니다. 1심 형량과도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. 이 지난 경선 출마 선언 이후에 2021년도에 광화문 근처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의원 우원식 뭐 의원 부인이라고 그래요. 거기하고 이제 뭐 밥을 사준 그런 혐의입니다.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아직 이제 이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거 관련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.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크게 영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검찰이요.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수요일이죠. 수요일 날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.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. 그동안 수차례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직접 통보를 했고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날 지금 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인데 글쎄요 아마 이제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 구인하는 것도 아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또 특히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
내란죄 관련 재판 참석을 위해서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. 그동안 사실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허락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. 일단 뭐 이 본인이 좀 언급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 또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재판부터 보면 조금 지금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죠. 아무래도 그 오늘 또 뭐 위중교사 이재명 그 항소심 그것도 뭐 선거 이후로 일단 밀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그 정치 세계에서 워낙 한쪽이 강하면 그 좀 대항마라도 어느 정도 좀 그 좀뭐 비등비등했죠. 해야지. 음. 사법부도 뭐 아이고 뭐 비빌 언덕이 있겠다 어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사법부가 그렇다고 사법부가 저 이재명 그 일당하고 뭐 면대 그 뭐 다이다이로 어떻게 뭐 맞짱을 뜰 거예요? 어떻게 할 거예요? 예. 그런 한계라고 봅니다. 예.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균형이라는 게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이 진영이 균형이 깨지면 정말 지난번에 보셨지만 일방적 독주를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사법부 너마저도 이런 탄식이 이제 절로 나오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상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10대 2로 유죄로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기환송이 고등법원에 내려가서 그 재판부에 의해서 부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? 이거는 단순히 한 재판의 연기라는 그 뜻을 넘어서서 굉장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. 네.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비록 의석수는 108석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된 스탠스를 이제까지 유지를 했더라면 그래서 네.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출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었어도 어떻게 감히 고등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? 네. 이거는 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투항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. 참 대단히 아쉽고 그럼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이 지난 뭐 계엄과 탄핵 이후에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본인들의 그 단점이라고 할까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바람에 사법부마저도 정말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하고 그냥 바람이 불기도 전에 넘어지는 네. 이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참 안타깝습니다. 이런 걸 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선거지 않습니까? 네. 선거를 통해서 의석을 확보해야지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선거를 너무 무시했던 참 이 윤 전 대통령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좀 분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. 90년생인가요? 네. 거의 뭐 김문수 후보의 손자뻘인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지금 당의 어떤 주요 얼굴인데 문제는요.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은 사퇴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전히 지금 바로 이 김문수 후보 옆에서 딱 붙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지금 당 내에서도 당 밖에서도 그렇고 이 사태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주동자죠. 왜 권성동을 저렇게 싸고 돌까?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.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.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를 했습니다.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과 또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래야지만이 선거운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전혀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 놔놓고 너는 왜 선거 안 돕느냐. 뭐 이렇게 또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. 이 이야기와 함께 민주당의 정말 또 이재명 위중교사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.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